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대법원장과 법관 사이에 대화를 녹음한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비밀 녹음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해서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비밀 녹음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실은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무엇보다도 권위의 상징과 정의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 최고 어른이시죠. 최고 어른이신 대법원장님과 역시 고위 법관이라 할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간의 두 분만의 대화가 녹음이 됐다는 것 하나 또 충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녹음이 외부에 유출되고 공개된 것도 저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반인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요. 저도 사실은 법조인의 일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비밀 녹음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가요? 비밀 녹음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되는 것이 바로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했을 때 과연 이것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타인 간의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C라는 사람이, 즉 제3자가 녹음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했을 때는 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신 A와 B 사이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A나 또는 B 둘 중에 하나가 둘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대화 녹음도 마찬가지고 또 전화 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비록 대화 상대방의 일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있어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 이것을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자 쌍방의 일방이 녹음을 했을 땐 그 자체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민사적인 책임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것, 그죠? 그랬을 때는 그것은 불법행위이고 유법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즉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무단히 녹음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행위가 되고 이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아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즉 대화자 간의 녹음행위가 민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실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너도나도 녹음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함부로 공개하기도 하고 법정에 증거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거의 관행이죠. 그런데 실은 제가 법조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쉽게 녹음을 할 수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자 간의 녹음은 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녹음 장치의 발달로 인해서 쉽게 언제 어디서나 녹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녹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과 교수, 그죠? 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동료 간에 무분별하게 녹음이 이루어진다 할 정도로 많이 남발이 되면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과연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대화자 간의 녹음 행위가 민사적으로 혹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관계없이 내 녹음이, 내 목소리가, 내 음성이 상대방에 의해서 녹음이 되고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고 유포됐을 때 내 목소리가 침해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행위가 돼서 음성권 문제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위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음성권 침해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성과 긴급성, 필요성,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녹음의 내용이 비밀스럽거나 사적인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상권은 많이 들어봤는데 음성권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음성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음성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음성권은 사람의 고유의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도 실은 개인의 비밀 영역이고 사생활 보호의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권을 음성의 소유자, 본인이겠죠.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녹음한다든가 함부로 반포한다든가 배출했다든가 유출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음성권은 어디서부터 유래되느냐? 그래서 우리 헌법 제10조에 인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한 존재에서 나오는 인격권이 있죠. 헌법상의 권리이죠. 이 인권권 속에 아까 말한 초상권이라든가 음성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무단 녹음한다든가 무단 배포, 유출, 누설했을 때는 헌법상의 인격권의 침해 그리고 사생활의 보호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죠. 유언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민사상의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구성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구성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다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인의 음성을 무조건 녹음했다고 해서 음성권 침해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짜 녹음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녹음의 방법과 내용은 상당한 수준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녹음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든가 프라이버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인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좀 몇 년 됐죠. 그죠? 몇 년 됐는데 하급심에서 음성권에 대해서 최초로 이 음성권이 헌법상의 인격권에서 유래되는 고유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것을 침해했을 때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선언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판결에서도 비록 음성권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 당해 사건에서는 음성권의 침해가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사용하려 했던 목적은 소송에서 사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소송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일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음성권 자체가 불법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침해됐을 때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밀 녹음이 형사, 민사,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참 어려운 주제고요. 이것에 관해서 확립된 이론이라든가 법리 그리고 판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밀 녹음을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법정에서 증거로 써먹기 위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빌린 사실조차 없다고 뭐 떠들어댈 수도 있잖아요. 법정에서. 그랬을 때 내가 차용증을 작성받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질 수가 있죠. 입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걸 대비해서 실은 몰래 전화를 해서 언제 돈 빌려줬는데 왜 안 갚느냐라고 하면 저쪽에서 미안하다든가 언제까지 갚겠다든가 지금 돈이 없다든가 하는 답변을 유도해 내는 것이죠. 그런 그 녹음 내용 중에 돈을 빌린 사실을 전제로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으로 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는 증거 능력이라고 불러요. 즉 증거 능력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법정에서 증거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 능력은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법정 현출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판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증거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거 능력의 핵심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어떻습니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옛날에는 수사관이라든가 사법경찰관들에 의해서 경찰, 검찰들에서 수사권이 남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고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낸다든가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영장 없이 함부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죠? 들여다봐서 유죄의 증거로 써먹을 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법 수집에 의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원리가 형사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3자의 대화를, 타인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했을 때 그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비록 그 녹음 테이프를 법적으로 증거로 썼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되죠? 아까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음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음성권 침해 여부만 가지고서 과연 형사법정에서 위법한 수집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게 할 수 있을까? 가 가장 큰 어려운 쟁점이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가서 아주 명백한 법리는 없지만 제가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성권이 침해돼서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음성권 침해했다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가 있죠. 위법성의 강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 본다면 필요성, 상당성이 약해서,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 형사법정에서는 최소한도 형사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을 없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 피해자와 범죄자 간 같은 것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인은 일반 수사기관은 다르기 때문에 증거를 함부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형사법정에서 비밀 녹음이 증거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민사 그리고 가사법정에서는 비밀 녹음이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실은 형사법정에서도 비밀 녹음에 의한 녹음 테이프, 녹음 내용이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더 많이 실은 문제되는 것은 민사법정, 가사법정이죠. 특히 이혼을 앞둔 부부들 사이에 있어서의 비밀 녹음이 횡행되고 있거든요. 민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실은 고용 관계에 있어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랬을 때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역시 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죠?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없겠죠. 다만 위법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든가 형사법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되는 거예요. 즉 아까 형사적으로 어떻게 된댔죠?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했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것조차도 실은 민사법정에서 증거를 쓸 수 없을 것인가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민사소송에서는, 가사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증거 능력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어요. 즉 형사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증거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만, 민사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없든가 약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배제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 판례에서도 자유심증지유라 해서 증거의 가치 판단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유심증지유 원칙에 의해서 민사법정에서는 지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계없이 거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사적으로 유죄가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음성권 침해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민사법정에서도 실은 증거로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클린 핸즈의 원칙, 깨끗한 손을 가지고 서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서로 간에 대결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클린 핸즈의 원칙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점차 증거 능력을 배제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의 중에 녹음한다? 강의 네. 중에 이제 교수님 몰래 네. 비밀 녹음을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실은 학생들이 강의 중에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순수한 의도죠. 교수님의 강의를 한 번만 듣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는 그 공부를 정확히 할 수가 없다는 생각하에 좀 더 반복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수님의 동의를 받았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교수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부분은 몰래겠죠? 몰래 녹음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좀 두 가지 각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저작권법 쪽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했던 음성권 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수가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 내용이 있죠. 강의 내용. 그것은 넓은 의미의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동의 없이 그것을 불법으로 녹음했다? 그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제3자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끼리 나눠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SNS 등에서 배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더 심각한 저작권법의 위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조건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순수한 강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제3자의 영리적 활동 목적이 없다든가, 즉 그 강의 내용을 제3자에게 판다든가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상태라면은, 그런 정도의 범위라면은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바로 음성권의 문제죠. 즉, 저작권법적으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다 할지라도 음성권은 또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의 고유의 음성을 녹음한다든가 제3자에게 배포한다든가 유출시킨다든가 할 수 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바로 아까 설명했던 음성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교수님의 강의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실은 법적인 저작권법이라든가 음성권의 침해 여부에 상관없이 어쩌면 교수와 학생들 간에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상호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 입장에서 그것을 녹음하고 싶다면, 즉 오프라인 교실에서의 수업 내용이든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저작물이든 관계없이, 강의물이든 관계없이 정말 학생 입장에서 공부를 위해서 녹음해 두고 싶고 이것을 기록해 두고 싶다 한다면, 그때는 교수님께 정식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교수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데 제자들이 기특하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은 비밀 녹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자구행위의 일환으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증거가 없을 때 증거를 잡고 싶다든가, 내가 피해를 당하는데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녹음을 해둬야 된다든가 하는 동기와 목적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서 이 비밀 녹음이 너무 남용이 되고 남발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법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서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이 나를 믿을 때 우리는
사회를 구성해가면서 같은 우산 속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꿈에도 꾸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고 있는 친구가, 내 제자가, 내 스승이, 내 상사가, 내 부하 직원이, 내 동료가 나도 모르게 둘만의 대화를 녹음했다? 라고 했을 때 느꼈던 정신적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저하, 배신감, 불신은 상상할 수 없는 무형적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녹음을 하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 할 때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녹음해야 되나요? 그래요. 저도 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불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녹음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은 아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현 시대처럼 이렇게 비밀 녹음이 횡행하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자제하고 조금 더 신뢰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지금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손 채널을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죠.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